안녕하세요.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 환경보건 이론 수업인데요. 이론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과목에 대한 소개학,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개정판 2022년 대비 EBS 환경보건학 교재고요. 그리고 머리말을 먼저 좀 봐주시면 머리말에 6페이지입니다. 머리말을 보시면 환경직, 해경, 환경부, 환경연구사, 보건연구사, 보건직, 공무원, 경력 경쟁,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해당 시험 과목인 환경보건학 과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매년 개정을 하는 교재이고 그 다음에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 망라되어 있다고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거쳐서 파란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수업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넘기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이 목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례는 우리 과목, 이 환경보건학 과목을 아주 깔끔하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모의고사까지 현재 12챕터, 최종 모의고사는 마지막 챕터니까 제외하고 12챕터 환경보건법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챕터는 환경과 보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환경과 건강 또는 보건과의 관계, 위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기, 수질, 하수, 폐수, 폐기물, 집합소, 소음, 진동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챕터별로 첫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2013년 이후로 제가 환경보건학이 들어있는 거의 모든 시험에 제가 직접 응시해서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보고 복원을 해낸 기출문제들이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제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목차별로 깔끔하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한 번 이상 기출이 되지 않은 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 페이지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최소한 보시고 들어가셔야 고득점 이상 만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로 환경보건학의 범위하고 최근의 출제 경향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들이랑 달라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과목 같은 그런 과목이거든요. 이 환경보건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방금 목차 보셨다시피 환경뿐만 아니라 감염병, 역학, 산업보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구충, 구서, 소독까지. 그래서 보건하고 관련된 환경 이 모든 챕터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이라든지 역학 부분은 사실 환경보건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환경보건학 시험을 보면요. 7급 연구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환경부 환경직 시험 특히 전남보건직에 있는 환경보건 이쪽에서는 역학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건학에서 출제되는 역학은요. 예전에는 나왔어도 굉장히 수준이 좀 낮은 역학 파트였는데 보건학이나 공중보건학에 들어있는 역학에 비해서요. 근데 최근에는 환경보건학에 들어있는 역학 문제도 수준이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건학 쪽에서 봐야 되는 그런 전염병 관련 역학 수준의 공부를 하고 가셔야 당황하지 않고 맞추실 수가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넓은 범위에서 20문제 혹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50문제나 되지만 얼마 안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다 들었다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만 나오느냐? 이 부분은 이제 다
최근의 출제 경향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오래된 100년쯤 된 대학 교재 있죠. 환경보건과나 환경과 이쪽에서 보는 그 최신 환경보건학, 최신 환경위생학 이런 대학 교재 있거든요. 이 대학 교재가 없으시면 하나 정도 아무거나 구매를 하셔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최신 무슨 환경보건학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계속 표지가리만 해서 나오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한다. 예전 책을 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20년 동안 개정이랄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그런 오래된 대학 교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보셔야 만점을 맞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최근에 환경 쪽, 환경보건, 환경위생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대학 교재에서 한 문제 정도씩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변별력을 줘야 되는 그런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대학 교재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한두 문제씩,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오래된 것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이슈죠. 지금 팬데믹 시절이니까 코비드19에 관한 것들도 최근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 가장 핫하게 보고 있는 그런 최근 이슈는 지구온난화 이런 건 당연하고 미세 플라스틱 있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환경부 쪽하고 전남보건직하고 아무튼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물론 7급 연구사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만 있네 하면은 라돈 문제. 이것도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것도 2015년부터 이슈가 되었지만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어떤 물질로 인해서 피해 손상이 갖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요게 확실히 굳어진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식품위생 부분도 환경보건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중독 사고, 특히 이제 햄버거병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식중독 사고, 이런 것들도 코비드19는 당연한 얘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이슈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하고 물론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해야 공식적인 명칭이 되죠.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일컫는 것들, 특히 연구사 문제에서 조금 수준 높은 파트로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 문제를 올해까지 가장 최근까지 환경보건이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시험을 제가 직접 가서 치르고 문제들을 보고 복원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환경 관련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관련 정책이라든지 법령 꾸준히 업데이트 시켜서 자꾸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 코비드 이전 시절에는 2, 3년 전에는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법령과 정책이 1년에도 2번, 3번씩 막 개정이 되고 바뀌고 했었습니다. 특히 PM2.5 같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기준, 주의보, 경보, 이 내리는 기준이 너무 루즈하게 되어 있다고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그래서 1년에 2, 3번씩 바꾸고 개정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개정된 법령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특히 법령에서는
1조, 2조, 제1조와 2조 부분, 환경 관련 법령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모든 법령은 제1조와 제2조 무조건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법에서 다루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아주 학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7급 문제도 마찬가지고 9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보건학에서는 아주 넓은 범위지만 조금 얕은 그런 정도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1조와 2조 정도에 있는 그 법의 목적과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거기다가 조금 더 공부한다고 하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을 외워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환경보존법이라든지 요 각각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자주 나오는 별표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질환경기준이라든지 대기환경기준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기준들의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거든요. 다 합해봐야 몇십 개 되지도 않아요. 외워야 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요건 외워두면은 효자가 될 거다. 요건 외워두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찝어드리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가장 최근의 법령들이. 그래서 환경보건학 공부는 가장 따끈따끈한 교재를 쓰셔야 됩니다. 1년만 지나도 옛날 지식들이 돼버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럽니다. 최근의 이슈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건 출제 범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느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이게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뭐 한 권 무조건 다 외우면 되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외우는데 자신 있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이해를 통한 암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고 문제를 변형시켜내거나 문제 자체를 어렵게 우리말을 좀 꽈서 우리말 독해가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기에 보기가 4개든 5개든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단순 암기로는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좀 이해하고 이해한 그 토양에서 암기를 하면 암기할 내용도 확 줄어들고 오래 가고 문제를 좀 돌려서 내거나 바꿔내거나 응용해서 내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개념,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있어요. 물론 다 한자 용어죠. 우리말 단어의 80% 이상이 다 한자 용어잖아요. 한자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웠던 세대건 아니건 간에 제가 한자를 직접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다 쓸 줄은 모르지만 저는 한자를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글자들이 모여서 이 용어가 됐다. 이런 설명들은 제가 이 과목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응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 설명, 단어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한자 용어들이니까 대부분. 근데 거기에 플러스 원문 영어로 되어 있는 원어까지도 같이 보시도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 뭘로 할까요? 산업보건에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그거네. 산업보건에서 열중증, 열에 의한 피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뭐 열사병, 일사병, 열허탈, 열경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힛 이그저스천 이러면은 열허탈, 열피비, 열피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문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힛 스트로크 하나만 해도 예전에 열사병, 일사병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는데 힛 스트로크는 영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꼭 나올 수 있는 디테일한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빈자리를 다 채우는 공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얼른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장점. 요거는 앞에 머리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기출문제 아닌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문제집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고, 이건 확실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들이나 응시생들의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런 복원한 문제들이 아니라 선생이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시험을 보고 나와서 복원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훨씬 더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그런 기출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챕터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론에는 빠져 있는데 이론에 없는 문제가 그 챕터 기출문제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 앞에 이론 부분에 설명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문제는 해설을 보시면 해설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복해서 앞에 이론이 있고 뒤에 똑같은 문제 내놓고선 그 해설하는 그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앞에 이론에 설명이 없는 문제가 뒤에 있다면 이런 돌발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해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해놨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고 문제, 거기에 딸려있는 우리 교재, 제가 해설한 그 해설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이론에다 놓고 문제 해설에 놓고 이러면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공부하시다가 실강을 들으시는 분이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나 공부하시다가 이제 지나갔거나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 이론은 잘 모르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환경 전공자들도 환경 보고는 이 보건 쪽이 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보건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보건과 관련된 환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카페가 있죠. 이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검색하시면 됩니다. 과목 가입을 다 거진하셨겠지만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시면 간판에 파란색 바탕에 제 얼굴이 들어있는 카페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과목별로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질문하시기 전에 로그인하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원하시는 해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도 2013년 이후로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카페고 거기다 제가 답변 달아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보건이나 환경 쪽은 지식인화되어 있어서 그냥 검색해서 사실 수도 있고 그래도 없으면은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이 올라갑니다. 하루 일과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게시판을 도는 그런 일과를 루틴으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게시판부터 한 바퀴 돌고 학원 홈페이지, 카페, 질문 대답 게시판 쭉 돌고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안에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피드백을 그만큼 빠르고 상세하게 세심하게 해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암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1, 2, 3, 4번 쫙 맞춰가지고 하고 암기도 많이 했고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이 책을 한 권을 다 외워버렸어 그냥. 그래서 100점 맞을 것 같은데 만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고득점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대충 뭐 80점 이상 맞자고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을 위해서 90점 이상, 95점 이상, 아니 만점까지 우리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말의 해석. 경쟁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물론 뭐 실질 경쟁률은 그보다 조금 낮지만 경쟁률도 높아지고 변별력은 줘야 되겠는데 응시생들의 수준은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만점자가 많이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사람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옛날 문제와는 다르게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이 문제가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거든요. 그렇죠. 환경부는 오지선다 50문제잖아요. 이게 답이 두 개, 아리까리한 게 두 개, 하나 이상이 있는 거야. 아무튼 두 개 중에서 취사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기로 에 처하는 시험들이 꽤 있어요. 20문항짜리 시험이라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꼭 그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래서 시험지 겉장에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은 시험지 겉장에 이제 과목이랑 뭐 주의사항 쭉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하나의 답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 최선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갈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해충학 곤충 파트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을 옮기는 질병 전파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만약에 주관식으로 했다면 쥐벼룩이거든요. 벼룩이야 벼룩 패스트는. 근데 그냥 저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열대 쥐벼룩이라고 해요. 근데 보기 4개 중에 얘가 없는 거야. 얘 대신에 쥐벼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라도 골라야 되는 거죠. 얘도 없어 근데 벼룩만 있죠. 그러면은 내가 외운 건 쥐벼룩 또는 열대 쥐벼룩이지만 걔가 없잖아. 그럼 최선답이 얘가 되는 거죠. 또 벼룩도 없어. 보기 중에 벌레는 없어. 쥐가 있네요. 그냥 쥐 아니고 등줄쥐. 그러면 얘라도 골라야 되는 거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런 말을 문제에 집어넣습니다. 그 애도 없어. 그냥 쥐만 있죠? 그럼 얘라도 골라야지. 쥐도 없는 경우도 있어. 설치류. 벼룩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설치류가 있다면 걔가 그죠? 근데 벼룩이 설치류만 붙어 다니나? 뭐 가축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죠. 반려동물에도 붙어 있을 수. 그러니까 보기의 조합을 보고 거기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의외로 이 부분이 의외로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진짜 정직하고 참되게 암기만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하나의 답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선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골라야 되는데 소거시켜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 질문방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이게 정답이 3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왜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될 수 있다니까. 3번이 없다면. 얘하고 둘 다 들어있으면 얘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왜 얘는 될 수가 없죠? 얘도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얘가 없다면. 그죠?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패스트는 얘가 옮긴다니까? 그런데
얘와 얘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가 정답이 되겠죠. 얘가 좀 더 구체적이고 얘가 좀 더 확실한 정답이니까. 그럼 질문을 하는 거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정답은 1번이란 말이죠. 2번은 왜 될 수가 없죠? 될 수 있어. 얘가 없다면 될 수 있지만 얘가 존재한다면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다다다다다다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소거시키고 그리고 OMR 카드에 빡빡빡빡 한 문제당 1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시험장에서 정답을 현명하게 골라가지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 번씩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매주 매 3강마다 교재에 없는 문제들 중에서 좀 또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교재 편집 이후에 나온 최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추려서 매 3강마다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실에 문제들이 올라갈 겁니다. 정답과 해설은 없습니다.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환경 쪽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바뀌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또 자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2가지가 벌써 올라갔거든요. 조금 있다가 수업을 하면서 3강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이제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출제가 반드시 되는 파트가 있고요. 다른 과목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경보건에서의 첫 번째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어떤 경우에는 2문제, 3문제 정도까지도 인식문항 중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들, 기출이 몇 번씩 이상 되었었다라는 부분들, 이건 정말 모든 시험을 들어가서 직접 보고 나온 저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이게 많이 나오더라. 5년 전, 6년 전에는 이게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안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12페이지 첫 번째 환경과 보건의 키포인트,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환경과 위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생이란 뭐냐? 위생. 그리고 환경과 위생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리고 환경위생의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분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2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데피니션. 위생은 뭐냐? 질병을 예방하는 거다. 거기 전염환이라고 되어 있죠. 전염환. 이것도 한자죠? 요즘은 전염이라고 한 거고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 근데 아무튼 전염환은, 환은 고리란 뜻이죠. 환. 고리 환자입니다. 링이죠. 링. 전염환은 뭐죠? 숙주와, 우리 사람이죠. 숙주와 병원체의 병의 원인이 되는 거. 병인이라고 해요. 원인할 때 인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병원체 또는 병인이라고 합니다. 병원체 해도 틀리진 않아요. 원인이 되는 본체라는 뜻이죠. 얘네들을 연결해 주는 게 있죠. 이게 뭐다? 환경이다. 그래서 얘가 연결해 주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죠. 그쵸? 얘가 없으면 질병에 걸릴 일이 없죠. 병인이 없으니까. 숙주가 없다면 당연히 걸릴 사람이 없으면 병에 걸릴, 이게 전염환이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3가지 요소라고도 해요. 질병 발생의 3요소. 3개니까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어설픈 거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사지선다 보기 만들기 딱 좋겠죠. 이런 간단한 문제도 나옵니다. 아, 참, 그 말씀을 안 드렸죠. 이신문항이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의 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 세트의
시험들을 제가 치러왔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니네들이 이것까지 공부를 했겠어? 여기까지 외웠을까? 하는 부분들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변별력이.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게 이제 한 5-6문제 정도 되겠죠. 챕터별로, 또 그 다음에 챕터별로 골고루. 너무 한쪽 챕터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문제 또는 2-3문제. 이거는 굉장히, 한글로 쓸 뻔했네. 굉장히 쉬운 문제. 누구나 한글만 깨우쳤다면 풀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한두 문제나 2-3문제 정도.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 문제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지? 응시생들한테 서비스하는 문제다 이거죠. 접대성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런 전염환 병인 숙주 환경의 질병 발생의 3요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완전 서비스가 되는 거죠. 또 그 밑에 있는 양쪽 가로 2번에 환경전문위원회가 WHO에 있어요. WHO는 세계보건기구죠. 왜 이래?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여기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환경위생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걔네들의 정의 뭐라고 이것도 요즘 가끔 나와요. 환경부 시험은 50문제니까 되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환경위생의 정의, 환경보건의 정의, WHO의 정의, 우리 환경보건법의 정의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봐요. 가끔이라기보다 사실 매년은 아니고 한 해 걸러 한 번 정도씩,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대전 내려가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가로 3번에는 환경의 분류. 이 부분도 재밌는 게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해경에도 환경보건학이 있고 고졸 환경보건학 문제, 공개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이 환경의 분류 문제가 또 꽤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기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해놓고 물리화학적 환경의 광선, 소리, 생물학적 환경의 위생해충, 미생물, 인위적 환경의 문화예술, 교육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결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먼저 나누시고 자연적 환경에는 물리화학적과 생물학적 환경이 들어가는데 여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인위적 환경과 문화사회적 환경이 살짝 섞어두면 시험장에서는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보면 이럴 수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다다다닥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뭐였더라? 이거 분명히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적에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보건 이런 최초에 누가 썼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현재 환경보건까지 왔느냐? 첫 번째는 위생이라는 단어의 어원 그리스 신화가 막 나오고 거기에 희귀아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갈레누스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으나 아무튼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갈레누스가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하이진은 건강이라는 뜻이 있대요. 건강. 그러니까 위생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장자가 위생이라는 용어를 썼다. 위생도 한자를 보시면은 생명체를 위하는 것,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건강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다. 하나만 좀 필기를 간단하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에 질문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7급 문제로 최근에 나왔었는데 애매한 보기가 되어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이진 위생이죠. 그 다음에 세니테이션도 위생이에요.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위생 한글로 안 나오고 보기에 그냥 하이진, 세니테이션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분, 얘도 위생이고 얘도 위생인데 하이진은 보통 사람, 개인 혹은 단체의 위생 개념, 사람에 대한 위생 개념이 돼요. 개인 또는 단체, 뭐 개인 위생, 단체, 집단 위생 뭐 이런 식으로. 세니테이션은 이게 도구, 사물, 장비의 위생 개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물론 사람의 위생을 위한 거지만 그렇지만 세니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의 소독, 도구의 소독,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을 위한 거지만 얘네들은 이제 사물 쪽에 들어갑니다. 환경위생도 아주 작은 단위는 세니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세니테이션은 원어민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의미로 쓰냐? 클리닝 점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을 닦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래서 얘가 하이진이 좀 더 넓은 세니테이션을 포함하는 그런 범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논란이 될 소지가 살짝 있긴 있는데 제가 여러 문헌들을 찾아서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여기서 가장 믿을 만한은 뭐다? 본인의 레퍼런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문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출간한 거, 정부기관에서 만든 또는 법령에 있는 거 또는 정부 소속의 연구단체에서 나온 그런 논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을 만한 자료가 되는 거죠. 녹색창 지식인 따위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쵸? 기상청, 환경부, 그 다음에 질병청, 보건복지부 이쪽에 있는 자료실과 이쪽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발간하는 논문이나 책자들 그게 가장 확실한 거가 되겠죠. 법제처에 들어있는 법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법이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문헌들을 다 망라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으니까 하이진과 세니테이션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하이진이 좀 더 넓은 범위로 세니테이션을 포함하는 거다. 하이진을 하기 위해서 사물에 세니테이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환경위생, environmental sanit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긴 또 sanit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뭐다? 공중위생이다. 환경위생은 누구나 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환경위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인체의 신체, 건강, 생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과 공기와 식품 그 다음에 우유도 마찬가지죠. 이건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거기다 상하수도,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뭐 전부 다 집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집합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중이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있는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쇼핑센터라든지 뭐 터미널이라든지 박물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법으로 정해놓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나와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법령을 앞에 놓고 우리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이 나와 있고 환경보건은 뭐다? 환경위생의 범위를 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이 헬스가 하이진과 세니테이션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보건학이 생긴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수렵 활동을 하거나 그저 이제 나와 있는 거 뜯어먹던 그런 원시 시대를 조금 벗어난, 여기서는 환경 복원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질적인 환경의 변화,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들, 이게 환경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의 물질들은 생물학적인 거가 있고, 그게 여기서 지워졌지만 병인이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 병인은 아까 생물학적 병인만 말씀드렸지만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병원성 미생물이나 생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질병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중금속 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치유할 수 없이 심각한 그런 희귀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그 화학물질에 좀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최근에 환경보건 문제들의 가장 큰 축의 하나는 화학물질이에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 화학물질은 산업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새로운 물질이 생겨요. 그쵸? 예전에, 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라떼는 해가지고 막 이러지만, 예전에 식품용기를 싸는 랩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비닐봉지도 흔치 않던 시절에. 이게 외국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오,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담고 랩을 딱 씌워가지고 거꾸로 들었는데 오렌지 주스가 안 쏟아지는 거야. 지금은 왜 저래 모르지만 바본가 모르지만 옛날에는 너무 신기해. 이건 마술인가? 이게 왜 유리띠 달라붙어가지고 고무도 아니고 비닐도 아닌 것이 그런 신소재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만도 몇만 종 이상이고 국제적으로는 매년 새로운 화학물질이 자꾸 개발이 되어서 수십만 종 이상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소재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편리해서 쓴 거죠. 그랬는데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줄여서 쓸게요. EDC 엔도크린 디스럽팅 케미칼에서 이게 환경 호르몬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거든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그게 공식적인 표현이고 환경 호르몬은 별칭이죠, 별칭. 커먼 네임 같은 겁니다. 뭐라 그러지? 커먼 네임을 비속어도 아니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이러다가 생각날 거예요. 거의 다 신소재였어요. 그랬는데 쓰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추적해 보니까 그 물질 때문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막 금지시키고 그런 것들도 수만 종 이상 되고 있고 이 화학물질의 독성이랄까 이 화학물질이 어떤 특정 화학물질의 체내에서의 대사랄까 또는 노출이 되는 경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납이다. 중금속 중에 납은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금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납의 독성, 납의 체내에서의 대사, 어떤 경로로 우리가 많이 납에 노출되는가 이런 것들이 맨날 나와요. 되게 자주 나와. 꼭 나와. 그리고 제가 한번 세봤어요. 20문제짜리 환경보건학 문제 세트에서는 정말 두세 문제 이상 50문제짜리 환경직에서는 5문제, 6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 10%에서 20% 이상은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화학물질의 독성, 화학물질의 출처,
걔네들의 대사, 노출 경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또 물리적인 요인. 여기에는 이제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그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사능은 그런 인공적인 방사능뿐만 아니라 또 자연 방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잠깐 언급이 됐던 라돈 같은 것들. 자연 방사능 물질이지만 아무튼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 거기다가 또 뭐다? 방사능을 가리키는 단위들이 있어요. 단위들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단위에 대해서도 또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 오염의 하나인 방사능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다 보셔야 해요. 여기서 책에서 지금 언급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또 있으니 그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우선 이 정도로 맛을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방사능 문제, 각종 화학물질 문제 이 부분은 7급 연구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다 보면 비슷한 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문제마다 다 출처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환경부라든가 21년 환경부라든지 21년 뭐 전남보건직이라든지 이런 게 딱 써 있는데 출처는 다른데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있지? 이거 볼륨을 늘려가지고 책값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중국에서 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자주 출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유독 많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구나.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5분에 있는 지구 환경과 생태계 부분을 보시면 지구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지구의 자연 환경이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의 4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 해양경찰청에서 똑같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다음 보기 중 지구의 자연 환경의 권역으로 틀린 것은 해서 유사한 거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해경에서도 한 문제 있었고 고절 환경보건 문제에서도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게 뭐 어려운 파트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쉬운 이지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또 생태계 물질순환은 살짝 어려운 파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지구 환경 안에서 순환이 되고 있는가. 이게 환경보건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스가 순환되는 가스형 순환이 있고 퇴적형 순환, 생리학적 순환, 탄소 순환, 질소 순환. 탄소 순환은 되게 중요하죠. 탄소는 탄소 동화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엽록체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에너지 대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포도당, 광합성, 호흡작용 이런 것들. 질소순환. 질소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체조직이나 근육이나 또는 면역력 같은 것들을 높이려면 질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질소의 순환, 질소를 생성하는 거, 질소가 분해돼서 다시 생태계를 돌아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하고, 이거 다분히 보건 쪽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순환. 인은 P죠, P. 그래서 포스포러스에서 따온 거죠. 이 인은, 이거는 에너지.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만들지만 탄수화물로 만드는 최종
에너지의 최종 전 단계가 인화합물이에요. 인화합물. ATP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P가 포스페이트에서 나온 P거든요. 그래서 인순환도 중요해. 황순환도 중요해. 물순환은 더더군다나 중요해. 물순환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죠. 미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산소가 필요 없고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물은 생명활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이 흐름이, 에너지 흐름이, 먹이 사슬이 쫙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주 전반적인 환경과 보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잠시 봤고, 그럼 이제 여기 화학물질, 특히 환경오염 독성을 갖고 있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1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생물 농축 부분을 중요 표시를 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